귀찮고 조금 어렵고 까다롭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해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일종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키 옥션 교육센터 용차장 김대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음악을 한 번씩 틀어놓거든요. 배경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덕주 실장님 강의 때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배경음악이 계속 들렸던 거 못 느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 인트로 때 배경음악을 쫙 깔아요. 쫙 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작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라이브를 송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 얼굴이 바로 나오진 않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교육 주제 제가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이거. 디자인해 놓은 그 주제하고 그리고 배경음악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할 때 요걸 끄고 진행을 합니다. 음악을 끄고 진행을 하니까 아마 제 목소리만 들릴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배경음악이 자연스럽게 깔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배경음악 까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네, 채팅창에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이렇게 접속을 해주신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이 김혜수님. 네, 오늘 처음 뵈는 우리 구독자님이신 것 같아요. 김혜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U YULIA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쓰시는데 런닝타임 몇 분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은 저희 런닝타임은 이제 전체 교육 시간을 말하는 거죠. 1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1시간 조금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 너무 전달해 드릴 내용도 많고 그리고 질문하고 많은 분들의 이제 댓글에 호응을 보고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1시간을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열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이제 1시간 우리 성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 30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허리가 아프고 그죠? 네, 좀 정신에 대한 교육 집중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30분에서 마지막 30분 타임은 정확하게 진짜 중요한 얘기들로 많이 담아 놓으니까요. 오늘 1시간 알토랑 있게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겁니다. 희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채팅창에 채팅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죠.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채팅창에서 말씀 주시면 저희는 그분들 위주로 뭘 드려요? 네, 광고성 임원이 3만원, 자그마치 3만원을 네,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인사 주시면 제가 그분의 성함 혹은 닉네임을 기억했다가 제가 퀴즈를 또 드려요. 그리고 그 퀴즈 드린 거에 그분의 닉네임을 제가 지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구패밀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양땡님, 안녕하세요. 네, 금주님, 네, 이번 주도 금주 하셨나요? 네, 금주님 안녕하세요. 강지현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속 요번 달부터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오늘이 네, 5회차 교육입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는 저희 덕주 실장님이 거의 4번째에 걸쳐서 라이브 교육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재미있는 본인의 경험담에 대해서 노하우를 설명해 주셨죠. 네, 그리고 저랑은 그 이전 주에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1시간 정도 저랑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 지마켓 옵션 광고 처음에 하시는 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지마켓 옵션 광고를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여러 개의 광고 시스템을 다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스텝 4로 준비한 이 절차만 따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지마켓 옵션 내에서 광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효율에 대한 분석까지도 볼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온라인 판매, 즉 지마켓 옥션 판매에 대한 꾸준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지마켓 옥션 키워드 광고 처음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시죠. 자, 오늘의 스텝은 첫 번째 광고비 분석, 그리고 상위 키워드를 모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실제로 지마켓 옥션의 키워드가 타 마켓과의 다른 키워드가 검색량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 지마켓과 옥션도 굉장히 비슷한 사이트이긴 하겠지만 두 개 사이트마다 검색되는 키워드에 대한 상위 키워드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의 배열이 달라요. 예전에 제 사례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차량용 햇빛 가리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근데 이 차량용 햇빛 가리개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때요? 마켓에서 키워드 검색할 때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붙여서 검색을 대부분 많이 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옥션은 붙여서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붙여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양이 많았지만요, 오히려 G마켓은 차량용 띄우고 햇빛 가리개라고 하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것처럼 마켓마다 완전히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G마켓 옥션 검색되고 있는 이런 상위 키워드에 내 상품의 상위 키워드를 모으는 작업을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광고비가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투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모은 이 상위 키워드와 그리고 광고비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광고는 확실히 가르쳐 드릴 건데, 모바일 플러스 광고 같이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아마 우리 계속 교육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와 다음 주에 저랑 또 한 번 배우려고 하는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고객이 클릭을 하고 과금되는 방식이냐, 또는 꾸준한 고정 광고로 24시간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냐의 이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광고의 결과의 리포트를 제공하냐, 제공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제가 오늘 제시하려고 하는 광고는 결과 리포트를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여러분? 경수님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요? 이누님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니에니에님 2월 8일 감사합니다. 2월 8일 뭔데요? 2월 일정 시작하는 날이요. 2월 8일 일정 시작하는 날 말씀 주셔서, 덕조 시장님이 2월 일정은 8일부터 시작해요 라고 말씀 주셨고, 2월 8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니에니에님은 아마 이번 주에 처음 접속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판매자님이 하신데, 그래서 우리 1회차부터 교육을 들으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8일부터 더 많은 정보를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우리 희경님이 오늘 CPC랑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CPC랑 뭐 말씀 주세요 더. 네,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광고가 CPP, 즉 모바일 플러스 광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과를 보여주진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결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에 3만원의 광고를 태우고 집행을 했다. 그게 끝이냐? 아니죠. 광고를 태우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동안의 그 고정 자리를 내가 확보하고 우리 소비자들의 검색에서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만 빠지는 것만 보고 내가 그 이후에 광고에 대해서
그만큼의 베네핏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 세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마켓 옥션 광고를 처음 하실 때 특히나 오늘은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을 할 건데 그 광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광고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예고를 먼저 드리면 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인 CPC 광고예요. 근데 이 CPC 광고의 가장 큰 맹점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상위 키워드라고 하면 각 상품마다 상위 키워드가 뭐 20개, 30개씩 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상위 키워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은 검색량을 보이는 내 상품군의 대표 키워드일 거예요. 많아야 키워드가 10개가 채 되지 않고 그거보다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부르는 식품류들이 있죠. 고구마 혹은 뭐 곤약 이런 것들은요. 키워드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곤약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곤약을 뭐라고 불러요? 다이어트 쌀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곤약 뭐 1kg, 곤약 다이어트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연관된 키워드가 나오는 거지 그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가 확정이 되는 것이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키워드를 쓸 때 검색량은 적지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를 조회로 인해서 내 상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롱테일 전략을 같이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CPC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PC 광고를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지마켓 옥션은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CPC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 화요일날 저랑 같이 좀 자세하게 좀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텝 광고비 분석에 대한 방법이에요. 자, 광고비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릴게요. 이 자료는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특이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게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지도 않으시면서 맨날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말씀 주시는데 우선 드리긴 할 겁니다. 받는 거 좋아해. 내가 억지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남기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정말 그런가요? 남기는 걸 좋아하세요? 어디 뭐 보고를 해야 되나요? 수집가?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우리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인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사업자분들이시죠. 대부분이 저희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나중에 정말 직원 한 5명 이상 10명 이상 20명 이상 되시면 저희 강의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좀 힘들어지면 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트업 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하시다 보면은 자료가 아마 만약에 받으시고 그걸 모으시면 나중에 또 한 번에 그 리마인드가 되신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실 때 잘 보셔라. 하실 때 잘 보셔야지 나중에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러분 제가 채팅창에 올릴게요. 채팅창에 올려놓은 지금 올린 거는 교육 자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PPT 화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데 저희 라이브 교육 다시 송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구독, 알림, 좋아요 이렇게 콤보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따 교육 끝나고 편집을 간략하게 해요. 어제 우리 엊그저께 덕주 실장님 운영관리 교육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데 한 번씩 또 보시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올려놨어요. 처음부터 되게 무섭게 경고 메시지 막 올라간 게 있어요. 아무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강의도 편집을 해서 제가 오늘 예약을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7시쯤에 저녁 7시에요. 아침부터 찾지 마세요. 저녁 7시에 송출되니까 오늘 듣고 나서 또 한 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쉬운 얘기만 하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엑셀 파일도 드리면서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니까 그거는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바일로 보시다가 이제 PC로도 가끔 보시니까 PC 보실 때는 제가 드림 파일도 다운 받아갖고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거는 저희는 덕주실장님이나 저는 실제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저희가 실제 판매하면서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드린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거 맞나요? 네, 위에 보내드린 거는 엑셀 파일 맞아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 이 두 개를 먼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신 게 교육 자료. 교육 자료에 상세 페이지 내용이 나와요? 잠깐만요. 그러네.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그럼 링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드릴게요. 다시 10초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요. 링크가 상세 거 지난주 거네요. 그거는 지난주 거 드렸던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오늘 날짜로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제 파일명을 20일 날짜로 해서 새로운 거 뉴라고 할게요.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받으셔도 되니까요. 제가 영상 소개 문구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맨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되게 오버하는 것 같아요. 매일 진짜 늦게 끝내죠.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 왜 벌써 끝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복사했어요. 채팅창에 올릴게요 지금. 네, 덕주시장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오늘 교환이에요. 지금 올린 거 오늘 교환. 그리고 지금 바로 올리는 건요 엑셀표인데 요거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광고비를 분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비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지마켓 옥션 내에서 우리가 광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마켓 옥션의 광고의 형태를 알아야 돼요. 이 광고 형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씨 좀 적어드릴 텐데 잠깐만요. 네, 지마켓 옥션의 광고. 글씨 너무 크게 나온다. 잠깐만요. 쓰고 조금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글꼴도 이쁜 걸로 해야겠죠? 네. 나눈 글꼴이 있나요? 그렇게 이쁜 글꼴이 없어요. 네, 글씨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너무 작다. 자, 오늘 첫 번째 지마켓 옥션 광고에 대한 특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광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었어요. 광고 방식 첫 번째는 CPC라는 광고가 있죠. 근데 이 CPC 광고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의 지마켓은 파워클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CPP라는 광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광고인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는 광고, 이게 대표적인 지마켓 CPC 광고거든요. 그리고 CPC는 파워클릭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파워클릭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높은 키워드 검색량이 높고 광고비가 높은 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CPC 광고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상위 모바일 기준으로 1등부터 8등까지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이 광고가 먼저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이 1등부터 8등까지의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G마켓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최상단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는 입찰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키워드의 광고에 상품을 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광고비의 비딩으로 물론 단위가 10원씩 뛰지만 지난번에 제가 제 장갑 같은 경우가 1클릭당 거의 1000원 이상 클릭가를 유지했던 걸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조금 정신이 좀 나간 판매자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무리하게 1클릭당 10,000원까지 입찰한 경우가 있었죠. 그것처럼 파워클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 클릭 가격을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클릭이 있어지면 내가 충전해 놓은 판매 예치금이 그만큼 많이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하루 허용 금액이라는 걸 체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워클릭이 아닌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우리 초기 창업자가 가장 쉽게 선택해서 광고를 해볼 정도는 돼요. 가장 쉽기도 하고 매일매일 입찰하고 낙찰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식의 차이점은 뭐가 좋다 또는 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하시면서 키워드별로 파워클릭이 집행될 때가 있고요. 모바일 플러스로 집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물론 그 이후에는 광고비를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표 키워드 10개는 처음에 가급적이면 모바일 플러스 광고로 집행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상대적으로 그 상위 키워드인 10개가 입찰가 기준에서 1일 광고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를 우리가 보고 광고비 대비의 효율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 이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을 먼저 해보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파워클릭으로 순차적으로 적은 키워드부터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마켓 옥션 광고의 두 가지 패턴들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G마켓 사이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 현재 G마켓 사이트가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 로고도 보면은 빅세일이라고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세일, 빅세일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 선물 세트 위주로 판매량이 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다음 주면 우리가 구정 기다리고 있던 명절이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켓들이 G마켓 옥션만이 아니라요. 이미 12월 말부터 이러한 행사 계획을 통해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설날 추석 선물 이벤트 그리고 G마켓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들의 이벤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빅세일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빅세일 저 참여하고 싶어요. 자, 이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참여가 굉장히 쉬워졌죠. 언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요. 특정 셀러들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이벤트 기간에 빅스마일데이라고 하는 이벤트 기간에 특정 고객들한테만 팝업창에 이런 행사에 신청하셔라 라고 올렸었어요. 마켓 자체가요. G마켓 옥션이. 하지만 2년 후 전부터 그러니까 현재부터는 모든 판매자 대상으로 빅세일이라는 행사 또는 빅스마일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내 상품을 어느 정도 프로모션 가로 고객한테 이벤트성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G마켓 옥션의 빅세일은 우리 일정을 보면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언제였었냐면 ESN 플러스에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우측 좌측이죠. 좌측 하단에 이벤트 참여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 앞으로 여기 자주 보세요. 뭔가 행사가 잡혔다. 그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강지영님, 희경님 투자물 계획하시나 보다라고 하셨어요. 희경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월에는 제 투자물로도 판매할 수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희경님이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데 2월에는 투자물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너무 축하드려요. 네, 우리 희경 팀장님. 그리고 오늘 썸네일 바꿨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오래전부터 열어놨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마켓 옥션 내에서 내가 빅스마일데이나 빅세일을 참여를 한다라고 하시면 네, 플로아님 여기를 노리셨던 거예요. 이거는 클릭을 하시면 이미 내가 알았을 때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행사 한 달 전부터 이게 계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눌러보면 뭐라고 뜨냐, 자 확대 좀 해드릴게요. 2022년 설날 그리고 디지털 가구 빅세일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던 안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신청 기간이 벌써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마감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별다른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예전에는 진짜 엑셀 다운 받아갖고 상품별로 상품 코드 입력하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제한가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선정이 되셔야지만 이 행사 기간에 참여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마켓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판매하시는 네이버나 럭키투데이 제외하거든요. 럭키투데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긴 한데, 그 이후에 생생은 네, 특정 판매자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때 네, 이렇게 구글 폼 같은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빅스마일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참여 신청 누르고 참여 기간 선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실제로 빅스마일데이와 같은 이런 행사를 담당하시는 이 담당자 분도 모셔갖고 한번 교육을 한번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아무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마켓 내에서의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시면 그만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마켓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선물 세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설날 선물 세트, 설 선물 세트가 키워드 조회가 높을 것 같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설 선물 세트라고 조회를 했을 때 PC로 조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바일로 조회하시는 분들이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설 선물 세트는 모바일 조회가 높을까요? 아니면 PC 조회가 높을까요? 비슷할 것 같나요? 자, 지영님 주변에 딱히 알려주는 없어서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예,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분들이 점차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의존하시다 보면 같이 저희랑 공유도 하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희경님이나 이능님이나 플로아님이나 여러분들의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네, 지금 금주님 포함해서 모바일에 조회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자, 50대 50일 것 같다. 네, 한번 이런 데이터는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마켓을 이렇게 보시면 광고센터가 어디 있냐면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판매 서비스라고 있죠. 거기에 광고샵이라는 이 버튼이에요. 요거 그 중에서 자, 이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마켓 광고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옥션은 따로 있어요, 이런 페이지가. 그래서 옥션 지마켓은 물론 한 개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요, 엄연하게 시스템이 좀 달라요. 물론 그게 상품 등록이나 주문 처리를 ESM 플러스 통합 관리는 되지만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게 있으니까 ESM 플러스를 운용하시더라도 각각 채널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보세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요 지마켓 옥션, 그러니까 지마켓 광고 입찰이 제가 말씀드렸던 CPP, 즉 모바일 플러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광고가 얘예요. 예. 그 다음에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광고가 CPC 광고입니다. 이 파워클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바일 조회와 PC 조회의 조회수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메뉴에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제가 요 한 달 동안만 세팅을 해볼게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려면 시즌별 키워드라고 하는 요 큰 메뉴예요. 그리고 G마켓으로만 먼저 볼게요. 월간 선택을 하면 한 달치 잡히죠. 12월. 요건 제가 보기엔 주간이 나을 것 같아요. 주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모바일이냐 PC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부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설날 관련해서 세종대왕 어주라는 전통주를 팔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주문을 기업에서 하는 분들은요 12월 말일쯤에 대부분 주문이 다 끝나요. 그리고 2월 초부터 저희는 주문 발송이 나갔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설날 추석 선물 세트나 설날 선물 세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업 전용은요 12월 말부터, 추석 같은 경우는 8월 말부터 거의 9월 초부터 그 준비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세금 계산 발의 다 하고 그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로 선택을 하면 12월로 선택해볼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를 좀 포함하니까 알겠습니다. 12월로 포함할게요. 12월. 그 다음에 조회수의 키워드는 설 선물 세트. 자, 검색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설 선물 세트가 12월 한 달은 지금 조회수가 1400 정도였어요. 그리고 PC만 조회수를 볼게요. 네, 400 정도, 459. 모바일은 900이네요. 주간 데이터를 볼까요? 주간 데이터는 지금 주간 데이터 훨씬 높죠. 주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설 선물 세트가 38,000이고요. 모바일만 38,000이고요. PC는 11,000. 모바일이 38,000.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12월에는 검색량이 많지는 않지만 12월은 모바일이 조회수가 높은데 그걸 비슷하게 올라오는 게 PC 조회수도 높았죠.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구매 담당자가 자기 휴대폰으로 우리 회사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는 설날 추석 선물 세트나 설날 선물 세트를 광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모바일 PC를 같이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2월에는 왜냐 구매 담당자님들이 설날 선물 세트 구매하려고 PC를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데이터는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1월에는 조금 더 높았던 게 모바일이죠. 그래서 모바일 조회수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주제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송새님 모바일 훨씬 많군요. 깨달음. 네, 이제 깨달으시면 어떡해요. 혹시 선생님이 판매하시는 승생님이죠? 네, 승생님이 판매하시는 게 아마 모바일이 많은지 PC가 많은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무 쪽이나 또는 PC의 전문 부품 같은 경우는 모바일보다 PC가 높을 가능성도 있고요. G마켓보다 옥션의 조회수가 높을 가능성도 높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내 상품을 판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님, 행사 시작 후 등록한 상품에 빅세일이 붙어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책이 바뀐 건가요? 행사 시작 후 등록 상품에 행사 시작하고 등록 상품에 붙어져요. 아 그래? 네, 붙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책에 대한 거는 아까 빅세일이라고 하는 그 매뉴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건데 전에는 신규 상품을 등록을 못하게 막았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게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품을 등록해서 빅세일이 붙는 거예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빅세일을 딱 운영을 하면 내가 신규 등록 상품을 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픈해야 되는데 상품을 못 등록한 거예요. 막혀버린 거야 아예. 왜냐? 지금 행사 참여자는 신규 상품을 등록 못합니다라고 알람이 떠 이렇게.
그러면 나 이거 팔려고 했던 건데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열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열어주면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빅세일도 같이 그 아이디에 들어가 있고 내가 만약에 참가를 신청했는데 이 상품은 참가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예외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 예외 신청에 상품 번호 넣고 얘는 예외해 주세요라고 넣어놨었어야 돼요.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G마켓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럼 설날 선물 세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파워 상품하고 먼저 둘러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했죠. 근데 우리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기에 이게 무슨 광고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첫 단에 있는 게 파워클릭이라고 보세요. 1등부터 8등에 노출되는 광고가 파워클릭. 요거는 누차 말씀드리는 CPC 광고입니다. 그러면 9등부터요 16등까지 노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준은 뭐냐면 모바일 기준으로 상위 노출 순서입니다. 그리고 9등부터 16등까지 마찬가지로 파워클릭인데 얘 동색격에 해당하는 라이트라는 광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등부터 6개면 잠깐만요. 17하면 6개면 16이니까 24등인가요? 24등인가요? 잠깐만.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23등이겠죠? 예, 이렇게 23등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해보려고 하는 CPP 광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광고는 포커스라고 하는 광고인데 이 사이에 스마일 배송 상품에 대해서 노출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라고 하는 피처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걸 피처 광고라 그래요. 이건 뭐 하는 광고냐면 누구나가 적용할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커스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등록한 상품에다가 기간별로 포커스를 광고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 광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랭킹 순으로 정렬이 되는 상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미지로 좀 표현해 드렸는데 해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교환 파일 출력해서 조금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지금 캡처해 놓으세요. 캡처 착각 해놓으면 지금 광고가 8개가 CPC 그리고 CPP 스마일 배송 그리고 포커스 광고구나. 그리고 나오는 건 그냥 일반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누구예요? 요 6등에 노출되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 6등은 지난번에 덕주 시장님이 랭킹 시스템의 이해를 가르쳐 드렸죠. 3일간의 거래 금액 그리고 판매 건수 기준으로 해서 가장 우선도가 있는 랭크 시스템, 그 랭크 시스템에 의해서 순위로 노출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아마 설날 선물 세트든 여러분들 대표 키워드 검색하시면 일반 상품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되는 키워드 내에서 노출한 상품들은 상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대부분 1페이지 모든 상품들이 상위에 광고가 적용된 상품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요즘에 많이들 시켜먹는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어플 보시면 실제로 처음 들어가시면 상단부에 광고 있는 거 보셨죠? 뭐 울트라콜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판매가 잘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입점하시고 나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광고를 붙이고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마켓 옥션 광고도 처음부터 집행을 할 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운영하시다 보면 광고에 대한 이 효율이 그만큼 광고비 대비해서 팔리는 게 많으니까 운영을 광고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희경님이 블로그 포스팅에 내용 써볼게요. 네, 너무 좋죠. 네, 포스팅에다가 여러 내용 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에 대한 종류도 있고 그리고 빅스마일데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모바일과 PC에 대한 구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포스팅 써주시면 희경님도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판매자분들 지원하는 역할을 하실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C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모바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PC는 비슷한데 조금 종류 색깔별로 보시면 노출 순서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모바일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저랑 이 표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표를 볼까요? 자, 이제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집행할 때 지난번에 가습기로 한번 예를 들었지만 오늘은 설날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선물 세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설 선물 세트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퀴즈 들어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카운트다운. 자, 들어왔습니다. 지마켓의 모바일로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설 선물 세트가 조회수가 제일 높았다고 우리가 분석이 됐죠. 설날 선물 세트가 아니라 설 선물 세트가 조회수가 제일 높았어요.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보시다시피 설 선물 세트가 조회수가 높죠. 설날 선물 세트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볼까요? 설날 선물 세트 조회보면 네,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걸로 광고한다? 네, 잘못하시는 거예요. 설 선물 세트입니다. 설 선물 세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 선물 세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지마켓의 모바일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퀴즈 드려요.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위치와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는 이 구자들, 이 위치, 그리고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 위치. 지금 제가 총 4개의 광고 구자를 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지마켓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광고가 어떤 걸까요? 알쏭달쏭 퀴즈입니다. 네, 맞아요. 네네. 바리미르님의 블로그 맞죠? 말씀 주셨고 기존 블로그 네네. 아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 퀴즈 집중. 지금 오늘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유리아님. 긴구 패밀리 망했다. PC로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 주머니에 휴대폰 꺼내서 보세요. 뭘 망해요. 안 망합니다. 망하지 마시고요. 긴구 패밀리 그 주머니에 휴대폰 꺼내세요. 자, 희경님은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말씀 주셨고 다들 일부러 틀리시는 건가? 그리고 종린김님 4번 말씀 주셨어요. 4번이 뭐죠? 네, 4번이라고 하셨고 승샘 오늘의 상품 먼저 둘러보세요. 김구 패밀리 먼저 둘러보세요. 정은케이님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네, 자, 정답자 나왔습니다. 자, 정답자 나왔어요. 정답자는 네, 정답 나왔어요. 여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정답자는 네, 바로
종민기님이시죠? 김종민님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김종민님 4번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4번으로 해갖고 내가 정답자로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처음 뵈는 닉네임이 즉 우리 신규 구독자님이시잖아요. 그쵸?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그러면 우리 종민기님이 오늘 선정된 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 광고긴 하지만 모두 다 1순위, 2순위, 3순위의 등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판매량이 영향을 끼쳐서 포커스를 달아놨다고 해서 내가 1등 나오냐? 아니죠. 판매량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희경님 숫자 언제 나오나? 어떤 숫자요? 네, 1페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에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설날 선물 세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리면 네, 주목할 만한 상품. 이게 지금 판매량이 제일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왜냐면 포커스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 즉 피처 광고를 단 판매자들이 이분들은 판매 상품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판매량 순으로 전시되는 거라요. 여기가. 물론 판매량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수가 판매량입니다. 판매량과 판매 금액들 기준이다 보니까요. 이분이 가장 판매량이 많다. 그러니까 설날 선물 세트에 지금 보면 LG건강생각 역시 대기업, 그렇죠? 힘이 있어요. 지마켓 베스트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광고에 대한 비용을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뭐라고 보이나요? 구매 2194개라고 보이죠? 얘를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2474개였나요? 거의 이 판매자가 제가 캡처 이미지는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저 판매자가 매일매일 또는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증가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일주일 후인데 일주일 후면 어제 마감이에요. 설 선물 세트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배송 마감을 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일주일이면 판매량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성상 그렇죠. 설 선물 세트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판매하시는 게 설 선물 세트가 아니라 특정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뭐 제 주변에 뭐 지갑, 뭐 방한 조끼, 뭐 이런 키워드라고 하시면 방한 조끼가 증가되는 그 1등 판매자의 증가량을 볼 수가 있죠. 거의 증가량을 본다는 건 뭐예요? 판매 볼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한 조끼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마켓 내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만 보더라도 상위 5등이 마켓에 판매되는 매출 볼륨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만약에 이게 2474가 아니라 3000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드린 이 엑셀은 마법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 보세요.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네, 제가 계산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루 팔리는 개수가 이렇게 명시가 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경쟁 판매 키워드에서 상위 판매자들의 누적 수치만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뭐 1500이다. 1500. 그리고 이 판매자가 일주일 후에 증가한 판매 개수를 다시 한번 역 트래킹을 보시면 하루에 판매된 개수가 예측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취소 교환 반품은 포함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측만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구매 수량에 대한 부분이더라. 그럼 판매 금액이 만약에 설날 선물 세트가 얼마였나요?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69,000원이었어요. 물론 객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딱 한 번 일회성 구매만 대부분 구매하는 게 평균 한 개만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69,000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 단가를 알아볼 건데 본사기 때문에 아마도 매입이 아니라 자체 제조 단가와 여러 가지 단가를 포함해서 보여지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기업의 1차 공식 벤더라고 하시면 50% 이상은 충분히 이하는 충분히 매입을 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한 3만원대 정도로 매입가를 넣을까요?
35,000원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수수료는 생활 쪽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13%로 잡을게요. 그러면 판매된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 네, 개당 마진이 25,000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 지금 매입단가가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출과 총 마진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금액은 요건 뭐냐면 제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광고비 빼고 남는 금액을 말해요. 그럼 광고비가 얼마나 투여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는 방법을 좀 배울 건데, 자, 광고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마켓에서 가장 밑으로 내리면 판매자 서비스에 광고샵이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잖아요. 이거 왼쪽 거, 요거 거기에 검색 광고입니다. 이 검색 광고가 모바일 광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 광고가 모바일 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색을 했던 키워드는 설 선물 세트예요. 조회하게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광고 상품, PC만 나오는 플러스 광고 전용 상품이고요. 입찰가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정해서 입찰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당일날 지마켓은 17시 50분에, 잘 들으세요, 17시 50분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17시 50분에 제가 이거 중복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17시 50분까지 입찰자를 받고, 입찰자가 더 이상 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혀요, 이 시스템이.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입찰자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입차 판매자들을 실제로 마켓 노출슬로에서 태워서 상품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17시 50분까지. 그럼 지금 보면요, 어제 17시 50분까지 입찰을 넣으신 분들이 낙찰돼서 전시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시 현황에 1등부터 10등이 있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PC에 나오는 설 선물 세트를 검색한 결과에, 보세요, 설 선물 세트 검색 결과에 플러스라는 구자였죠. 그게 바로 오늘의 상품입니다. 여기서 10명, 이분들이 뭐 했다? 어제? 뭐 했다고요? 17시 50분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요, 제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자리에 앉아서 여기 페이지에서 이거 입찰했다고요. 1등, 2등, 3등 이렇게. 1등이 뭐고요? 2등이 뭐예요? 자, 첫 번째 1등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1등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먼저 입찰한 판매자들보다 그 중에 2등 판매자가 22,100원이었으면 이 판매자보다 100원 이상만 입찰가를 더 높게 입력하시면 돼요. 1등이 되기 위한 이분은요. 그럼 만약에 지금 다시 볼까요? 입찰 현황 보이죠? 이거는 지금 입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설 선물 세트로 입찰하고 싶다,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상품 선택 누르고요. 저 지금 설 선물 세트 할 게 없죠. 왜냐면 여기에 나오려면, 등록 가능 상품 리스트에 나오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자, 퀴즈입니다. 아까 종민K님은 정답 맞추셨으니까 이따 제가 링크 드리면요, 그 링크에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한 분 더 뽑을 거예요. 자, 한 분에 선정되는 제 질문은, 지금 아까 화면에 보셨던 CPP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등록 가능한 리스트입니다 라고 떴어요. 그때 설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 광고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뜨죠. 제가 저 등록한 상품이 없나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네, 지금 오원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조원님? 네.
카테고리 물음표 해주셨는데 카테고리가 달라서 그렇다. 네. 땡. 유리아님 땡. 카테고리 아닙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 그냥 드릴 거야. 맞추자마자 드릴 겁니다. 이거는. 허니슈가님. 자, 정답 먼저 나왔습니다. 빠바바밤. 네. 희경님은 카테고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네. 지금 허니슈가님이 키워드가 없어서요. 맞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제 상품들의 상품명이에요. 설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주실 수가 있겠죠. 설 선물 세트는 다 설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품 번호를 검색을 하면 제 상품 번호가 만약에 제가 잠깐 상품 번호 좀 보고 올게요. 제 상품 번호가 자, 그 중에 제가 머니건 이것도 이 머니건도 설 선물 세트잖아요. 머니건 설 선물 세트 맞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 머니건 모르나요? 여기서 내 거 홍보해야 되나? 머니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총 모양으로 돼 있는 뭐라고 할까?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아무튼 거기에 돈을 이렇게 싸곡차곡 놓고 쏘면 돈이 버럭버럭 나가는 이게 제가 지금 한 100개 정도 팔았는데 많이 못 팔았어요. 아무튼 그게 이것도 설 선물 세트입니다. 네, 플렉스 맞아요. 플렉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 설 선물 세트라고 하는 이걸 같이 선물 세트로 담을 거잖아요. 광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집행할 때 검색 광고에 설 선물 세트 키워드 쓸 수 있어요. 그런 대신 여기서는 상품이 검색이 안 되니까 여기 뭐 어떻게 한다? 상품명인 내 머니건 상품 번호를 입력하고요. 조회하기 누르면 이렇게 머니건 나오잖아요. 머니건 부모님 용돈 총 나오잖아요. 그럼 체크해서 광고를 설 선물 세트로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맞추셨던 허니슈가님 정말 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설 선물 세트인데 이거를 30일 내내 설 선물 세트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3일 정도 팔겠다. 주말 동안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3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입찰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더라. 또 이거 누르면 아마 광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누르면 여기 붙어요. 여기 위로 붙어요. 어디로 붙냐? 여기로 붙어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했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입찰 마감 17시 50분이잖아요. 1시간 이후가 지나면 이걸 취소를 못 하거든요. 내가 한번 입찰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입찰 신청. 그러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나요? 제 프렉스하는 제 모바일 머니건 제 상품을 설 선물 세트에 붙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물론 낙찰 받아야죠. 아직은 입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모바일 플러스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모바일 플러스 검색. 자, 금액이 곱하기 2가 됐네요. 전 그래도 PC보다는 모바일을 추천합니다. 금액이 곱하기 2더라도요. 모바일은요, 6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바일도 내가 입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품 선택에서 상품 번호 조회하고요. 선택하고요. 네. 입찰가가 후덜후덜하네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유니아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입찰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입찰하고 입찰가를 얼마를 넣었냐면 보세요. 가격을 46,000원까지 넣을게요. 45,500원까지 넣을게요. 1등으로. 그럼 입찰 신청을 만약 했다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판매 지금이 충전이 안 돼 있네요. 아무튼 얘 거 취소하고 해야겠다. 잠깐만요. 판매 지금 얼마 없네. 판매 지금이. 아무튼 그럼 제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루 광고비가 4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머니건을 개당 수수료 빼고
차 빼고 포 빼고 해서 4,000원 남긴다고 가정할게요. 택배비까지 다 빼고 해갖고 4,000원 남긴다고 할게요. 그러면 하루에 10개 이상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내가 광고 4만 원을 투여했다. 나 개당 팔렸을 때 차 떼고 포 빼고 해서 다 뺐을 때 정말 순수하게 남기는 게 한 3, 4천 원이다 라고 하시면 광고비를 태워서 내 이익군으로 돌아오는 건 10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보는 게 뭐였냐? 이 표입니다. 표.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광고비를 계산 안 했잖아요. 자, 광고비 볼까요? 광고비가 키워드가 설, 설날 선물 세트잖아요. 설 선물 세트. 그럼 순위에 제가 지금 광고한 게 뭐였냐면 파워 상품 1등에 얼마였냐면 2만원 정도였죠.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1등이 얼마였어요? 1등이 45,000원 정도 했었죠. 그러면 하루 광고가 설 선물 세트만 65,000원이에요. 하루가.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볼까요?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본인이 판매했을 때 69,000원에 매일 단가 35,000원으로 놓고요. 수수료를 13%로 잡아놨어요. 이거는. 그럼 마진이 한 2만원 정도 나오는데 광고비를 떼더라도 하루에 대한 영업이익이 얼마요? 529만원 정도가 남기더라. 물론 이제 판매량은 제가 이건 역으로 잡았지만 지금 제가 예상으로 잡았지만 판매량이 만약에 정말 는 게 별로 없다. 딱 100개 늘었다. 라고 하면요. 하루에 14개 나간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익군이 네, 판매 단가가 워낙에 매입 단가가 좋다 보니까 네, 광고비가 더 늘더라도 영업이익은 계속 생기는 형태 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광고 시작 전에 반드시 좀 해보라 라는 거예요. 제가 링크 태워드렸습니다. 이거 엑셀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셔도 좋고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다가 이거는 뺄게요. 이건 빼고 이렇게 딱 기준만 잡으세요. 광고의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 만약에 나는 그냥 내가 잡을 거다라면 난 0으로 잡으세요. 경쟁사 보는 게 아니라 만약 내 걸 보고 싶다 그럼 내가 0. 그럼 내가 는 걸 잡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수치가 200이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250이 늘 거 아니에요? 또는 230이 늘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광고비 대한 예상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셨던 우리 닉네임이 네, 허니슈가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화면을 좀 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광고를 집행하실 때 먼저 좀 해보셔라 라고 했던 첫 번째 방금 보셨던 키워드를 분석하는 표를 드렸었고 거기에 키워드를 우리가 파워클릭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에 적용할 광고비를 상위 키워드부터 여기다가 작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결과를 보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광고도요 확신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설 선물 세트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지만 사실 설 선물 세트는 이미 광고가 좀 집행이 되셨어야 했어요. 오늘 했다고 해서 막 주문이 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난다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뭐 정관장이나 또는 LG생활건강이나 대형 유통사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상품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판매하시는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예를 들게 물론 대기업 유통사분들도 보시긴 하겠지만 저희 방송을요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하는 기준만 먼저 잡았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광고가 집행이 되고 그 집행 결과를 데이터화시켜서 그게 실제로 내 주문량과 그 다음에 그거의 마진 기준이 광고비를 제외해도 남기냐를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요. 아까 누가 그걸 말씀하셨죠? 광고비가 대략 4만원 정도 나온다.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루 광고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웠을 때 우리 술 한 번만 안 먹으면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만 원을 여기에 태웠을 때 실제로 그만큼의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해보시는데 이전의 판매자들에 대한 데이터에 늘고 있는 데이터 추이와 그분들의 판매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를 역계산하면 남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잖아요. 나도 그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가 만약에 휴대폰 케이스다. 휴대폰 케이스 광고를 집행할 때 모바일 플러스와 PC 플러스 광고 집행을 할 때 하루 얼마 드냐? 대략 한 2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만 원을 물론 하루는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는 태워봐야겠죠. 일주일 태웠을 때 14만 원을 투여하면 그 13만 원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리턴 되냐? 아니면 리턴 되지 않냐? 이것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두 번째 선물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 거 받으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은 아까 제가 또 하나 장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광고 효율표입니다. 4만 원이라고 하는 설 선물 세트 광고예요. 그때 마진이 4만 원이에요. 개당 마진이 4천 원이에요. 그러면 광고비를 내가 떼고 나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냐 안 되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 한 일주일 정도만 이 데이터를 모으시고요. 매일 하시면 되게 좋은데 매일 하기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모바일 플러스 광고 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이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고비가 대부분 한 4만 원 정도에서 4만 5천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4만 4천 원으로 낙찰될 때도 있고요. 4만 5천 원에 낙찰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낙찰된 금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날 여기에 판매된 개수를 좀 입력을 해보세요. 어느 날은 7개 팔릴 수도 있고요. 20개 팔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계속 넣으세요. 매일 퇴근하시기 전에. 이거 일주일만 제발 하세요. 그러면 자 광고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하고 그날 팔린 개수들을 이렇게 12개, 22개 팔린 날도 있고요. 11개 팔린 날도 있고요. 물론 안 팔린 날도 있을 거야. 5개 정도 팔린 날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개당 마진을 우리가 4개, 4,000원을 잡았을 때요. 마진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계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죠. 광고비 4만 원이랑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팔렸다라고 하시면 나는 광고비 빼고도 10만 원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갔고 이런 상품이 만약에 10개다 얼마야? 100만 원. 만약 100개다 얼마요? 1000만 원이라는 여러분들의 정말 큰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저도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좀 찍어 드릴게요. 다음 받는 이 기본 폼이 제가 적어놓은 엑셀표인데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안 드려도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하나의 이 표만 기억을 하시면 여기다 계산식 넣어서 만드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자, 광고 효율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그냥 보고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보신 걸 가지고 제발 한 번씩 광고하시고 반드시 다음날 체크하고 또 다음날 체크하고 일주일만 딱 보시면 김대웅 강사가 무슨 얘기를 했었구나.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다 처음 아니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 처음이시잖아요. 광고 처음이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까다롭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해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일종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실력이 쌓이면 매출이 눈에 보일 거고요. 매출이 나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는 오늘 목차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좀 분석을 해보고 이 광고비 분석은 경쟁 판매자나 아니면 여러분들 거에 대한 기준으로 보셔도 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광고 오늘은 CPP 광고 대표적인 모바일 플러스 기준으로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해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했던 거는 결과를 만드는 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광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지마켓 옥션 광고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퀴즈를 안 드렸죠? 자, 마지막 퀴즈는 제가 몇 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마켓 기준으로 17시 땡땡에 입찰 마감된다 그랬죠? 그거 잘 들으신 분들 정답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지마켓 키워드 광고, 그 검색 광고라고 하는데요. 마감 시간은 17시 50분이 맞죠? 지금 너무 빠르게 다들 51분 뭐예요, 스냅스님? 1분이면 늦어요. 50분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꼽니다. 꼽고요, 이렇게. 옥션의 입찰 마감, 옥션 검색 광고 입찰 마감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게 라스트 퀴즈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딱 한 분 드려요. 딱 한 분 드려요. 네,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정답자 나오셨어요. 역시 우리 정말 수년 동안 저희 구독을 해주시는 우리 인용님이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16시 50분이라고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좀 틀리셨지만 또는 늦게 올리셨지만 알고 계세요? 옥션도 잊지 마세요. 옥션도 광고가 동일하게 있고요. 17시 50분이 지마켓이라고 하면 1시간 먼저 입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6시 50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옥션도 16시 50분에 입찰 마감이고요. 그리고 17시 50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번외 퀴즈 이건 드리면 안 되겠다. 갑자기 순간 내가 11분간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 중간 사이에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요. 그 11번가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퀴즈로 낼 뻔했어요. 내가 미쳤지. 입이 망작이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몇 시예요 지금? 어우씨 죄송해요. 10분 지났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지마켓 옥션의 또 대표적인 광고인 파워클릭을 입찰하는 방식의 파워클릭은 롱테일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낚시하다 보면 나 그물로 좀 잡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키워드 즉 미끼가 좀 많으면 그만큼 물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롱테일이라는 거 하는 거는 좀 미끼를 많이 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지마켓 옥션 광고를 섭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마켓 옥션 광고만 아시더라도 다른 마켓 광고는 진짜 눈에 정말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거기에요. 그것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우리 알림 신청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